병아리 10마리가 자라서 세계 8위 컨테이너 선사를 삼킬 것 같습니다. 국내 생닭시장 점유율 1위 하림그룹 얘기입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이 6조 4천억 원의 HMM을 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림그룹의 재계순위는 13위로 껑충 올라갑니다. 단숨에 KT, CJ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거죠. 시장에선 승자의 저주란 말이 들려옵니다. 한때 내로라 했던 그룹들도 빚내서 무리하게 대형 예매를 했다가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토해냈었죠. 하림을 글로벌 공업 물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김홍국 회장의 꿈은 이뤄질까요? 스튜디오 버즐이 들여다봤습니다. 김홍국 회장이 11살 때 외할머니에게 병아리 10마리를 선물 받은 스토리는 꽤 유명합니다. 이 병아리 10마리는 훗날 닭 5,000마리, 돼지 700마리가 됐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축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1978년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황등 농장을 설립하며 육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사육, 가공, 유통을 수직 계열하기 위해 1986년에 하림식품을, 이후 1990년에 주식회사 하림을 설립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공장 화재 전소 등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2014년에는 삼계탕 미국 수출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외형 확장에 들어가죠. 그렇게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했던 하림은 2017년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2020년대에는 재계 서열 20위권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홍국 회장의 확장 본능은 K치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를 내다보는 건데요. 2015년 옛 STX 페노션 지분 58%를 1조 80억 원에 인수하며 해운업 진출을 알렸습니다. 페노션은 국내 1위 벌크 선사죠. 페노션을 인수할 때만 해도 김 회장은 식품사업과 물류사업의 시너지를 중요하게 따졌지만 이후엔 물류사업 영역 확장 그 자체에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물류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2021년엔 이스타항공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항공화물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는 건데요. 중간에 포기하긴 했지만 물류 사업에 대한 김 회장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림이 이번엔 해운 공룡을 삼키기로 했습니다. 바로 세계 8위 컨테이너 선사 옛 현대상선인 HMM을 인수하겠다는 건데요. HMM 매각자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하림그룹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HMM 주식 약 4억 주고 거래 금액은 6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하림은 이전에 인수한 계열사 국내 1위 벌크선사 페노션을 인수 지체로 내세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수 과정이 영 순탄진 않았습니다. 하림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HMM을 탐냈었는데요. 그중 유력한 경쟁자였던 동원그룹보다 하림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우위를 차지한 듯 했으나 이후 세부 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죠. 하림그룹은 매각 측이 자녀 연구체를 3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매각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동원그룹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죠. 하림그룹은 주주간 계약을 두고 논란이 됐던 연구체 주식 전환 유예 등 조건을 철회한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기존 페노션에 HMM이 더해지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이라는 해운업의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수 있죠. 김 회장은 세계 1위 곡물회사이자 대형 해운업체인 카길처럼 키우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HMM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8위에서 5위로 키우겠다. 페노션 인수 경험을 토대로 기간산업인 해운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림이 HMM 인수를 마무리하게 되면 하림그룹의 자산은 17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2배 이상 커집니다. 40조 7천억 원의 CJ를 제치고 재계 13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대열에 합류하는 거죠. 이쯤 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사실 이번 딜을 두고 시장에선 하림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꾸준히 들려왔습니다. 하림그룹의 자산이 HMM보다 적은 데다 6조 원이 넘는 인수 금액은 하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여기에 하림은 7조를 투자해 양재동에 물류단지도 지으려고 합니다. 승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한 국내 기업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두산, 금호, 웅진, STX는 무리한 M&A를 끝까지 고수하다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냈었는데요. 그 후 그룹 사이즈는 전성기 대비 한참 작아진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하림의 경우도 인수자금 상당 부분이 차입성 자금, 그러니까 결국 빚입니다. 하림이 주장했던 연구체 미전환 같은 인수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서 인수 부담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수조 원의 차입금을 일으켜야 하고 그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해운업황 침체가 이제 시작이란 점도 문제입니다. HMM에 가용 현금이 10조 원 있다지만 이걸로 다음 호황까지 버텨야 합니다. 하림이 인수에 이 현금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많은데 김 회장은 직접 나서 그럴 일이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김 회장은 패노션 성공 경험을 앞세우지만 국적 컨테이너 선사는 아예 체급이 다릅니다. HMM의 존재감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하림이 거시경제와 국가 정책을 다룰 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벌써부터 하림이 흔들리면 HMM의 주인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초를 치는 것 같지만 큰 빚을 지는 M&A 무게가 그 정도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위기와 싸운 김원국 회장, 이번 승자의 저주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고래를 삼킨 새우 케이스로 역사에 새겨질까요? M&A 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K치킨 항해의 끝, 스튜디오 퍼즐과 함께 지켜보시죠.